자, 안녕하세요. 자, 7월 10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녁 낮에 방송한 것도 있고 하니 길지 않게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지수가 불안불안합니다. 또 하락 변동성 만들고 쉽지 않은 행보를 계속 좀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분명 내일 모레 만기는 현재보다는 위쪽 방향인 것은 지금까지 트렌드로 봐서는 위쪽 방향인데 과연 내일 발표되는 CPI 6월 달 결과는 안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밀린다. 하락을 한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일단 오늘 수급하고 내일 모레 만기 좀 예상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환율이 1312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환율 흐름을 좀 볼게요. 중국도 1% 가까이 마감을 했고 내일 뭐 반등 아랫꼬리 만들고 개파락하면 양봉 만들 자리인데 중국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S&P 500이나 나스닥은 하락했다라고 하지만은 기술적인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내려와서 십자봉을 뭐 단봉을 만들거나 뭐 십자봉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 지금 S&P 500 선물이 마이너스 0.7576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아랫꼬리 달고 좀 마감할 수 있는 자리여서 일단 내일 미국 종가가 확인이 되어야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환율이 1312원, 고점이 1316원까지 환율이 미쳤습니다. 환율이 거의 미친 수준. 환율이 언제나 진정이 될까요? 이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16일 날 방문을 한다 그러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 방문해서 과연 통화 수합을 할 것인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이번 주가 아마 목요일은 우리 그다음에 금요일은 글로벌 아마 파생 만기가 될 거예요. 주로는 3주차 금요일이니까 환율이 쉽게 꺾이는 모습이 안 보여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고 금융위기 때는 고점이 1,600원 가까이 됐었지만은 바닥 대비 올라온 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 환율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지수 하락하면 환율은 뭐 워낙 계속 급등을 하니까 녹록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인들 수급을 보면은 오늘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은 매수를 해주었죠. 지난주부터. 그죠? 지난주부터 외인들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수를 해주었는데 기관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장창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근데 외인들의 매도가 매도가 감소하고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도 지수는 뭐 코스닥은 2% 넘게, 코스피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외인들 현물은 그다지 많이 매도를 안 했어요. 수급 흐름을 보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말고, 매수하려고 하다 말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지수는 왜 이렇게 밀렸느냐? 현물과 얘네들의 현물, 그리고 장중에 연기금이 한 250억, 60억까지, 300억 넘게까지 매도하다가 나중에 돌렸는데, 계속 연기금은 뭐 욕을 하자면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 계속 하고 있고, 매수하는 것도 없고, 종목들 연기금이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기관들,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연기금 매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외인들은 그래도 기관들처럼 공격적이진 않았고, 파생 측면은 오늘 선물도 한 6천 개 매도를 하다가 결국엔 막판에 한두 시간 놓고 종가에 또 확 매수해가지고 6천 개 매도했었으니까 3,300개 환매수한 거죠. 환매수했고, 옵션 쪽도 보면은 하루 종일 풀매수, 푼매도, 막판에 푼매도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오늘 개인들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댔으니까 여기가 풀어. 자, 수급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중소대형주를 보면은 코스피의 대형주만 나름 선방을 하면서 유지를 했고, 나머지는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피 중소형주 다 아작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외인들의 선물과 금융투자의 현물이 주로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요즘 최근에 좀 빈번히 나타납니다.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락한 배경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을 것이다, 최고 기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 전년 대비 8.8, 지난달에는 8.6이었는데 8.8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수치이긴 한데 또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은 워낙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고 있다 보니까 봉쇄나 경기가 긴축이 될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그러한 우려감.
그리고 뭐 어제든 뭐 완다 이야기도 저기 뭐 완다 뭐 저기 디폴트 설도 있었고 중국이 오늘도 1% 하락인데 밀리면서 한국 증시는 고스란히 밀리다가 오후에 아랫꼬리 정도 살짝 다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들은 70%, 80% 공매 전체 공매도에서 7, 80% 외인들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면 외인들은 아마 계속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쇼 커버링, 커버링, 커버링. 그래서 매도가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더 이상 매도를 안 하고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하는 구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워낙 매도세가 강합니다. 조금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거나 변수가 안 좋다 그러면은 계속 매도를 일관하고 있으니 얘네들도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금융투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크니까 현물 수급과 함께 외인들이 선물 수급은 얘네들 수급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관들이 오늘은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도망갈 땐 노래 부르는 거 아니죠. 손에 손잡고 빤스 벗고 도망가는 꼴이었죠. 계속 밀렸으니까. 오전 내내. 그리고 돌아선 자리가 수급이 외인들하고 연기금 수급이 살짝 돌았어요. 그래서 현물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면은 이게 방어가 될 텐데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수급은 외인들이 연기금이 연기금이 6월 패닉셀을 만든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연기금이 주범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어느 분이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낮에 올해 연기금의 손실만 34조? 연기금도 지금 고뇌에 빠져 있을 거예요. 지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들 손실이 커지니 아무리 환율 투자해가지고 달러로 수익 봤다라고 하지만 국내 주식 손실 커지니 이 새끼들도 고민일 텐데 고민하는 것 같지가 않아. 물론 이제 매수를 하려면 위에서의 의사결정이 따라줘야지 되겠죠. 지금 매수할까요? 기다려. 결제 올리면 기다려. 기다려 짜샤 심할 썼을래? 계속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과 다른 연기금의 분위기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 외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지수를 빼면서 외인들 최근에 나타난 행태는 선물 매도를 했지만 6천 개 매도했었습니다. 그리고선 현물 살짝 돌리면서 막판에 환매수를 했죠. 계속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이 어제도 그러했어요. 어제도 종가에 환매수 엄청나게 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외인들의 7월 6월 14일부터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지나고 딱 일주일이 아니라 며칠 지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2만 계약이죠, 그죠? 선물 계약.
2만 1000개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이 되네요. 그죠? 2만 1000개. 딱 한 달 동안 2만 1000개를 매수를 했어요. 14일부터 따지면은 언제냐? 여기 양봉 나올 때. 여기서 외인들이 2만 1000개를 매수를 했다. 봅시다. 7월, 8월까지 가야 되는 거죠. 9월 둘째 주니까. 그죠? 지금부터 2개월 뒤에 결제가 돼야 될 텐데. 결제 받을 때까지. 뭐 12월 물도 있을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2만 1000개를 현재까지 매수해 놓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한번 빠지는 것을 2002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될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도 줄어들다가 막판에 환매수하니까 2만 1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당일로도 외인들은 지수가 빠지면서 선물 매도하다가 환매수를 하면서 콜을 매수를 하고 307까지 매수했습니다. 현재 305인데 네 가격에 콜을 왕창 매수를 하고 네 가격에 풋을 매도를 했어요. 단기적으로도 최소한 현재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더라도 하죠. 310, 315, 317, 312 두꺼웠었는데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내일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맥스 315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 예상했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올라갔다가 만긴 날 누른다. 혹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양봉으로 올려준다. 혹은 한 번 더 내려와서 뽑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데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외인들의 모습으로는 되게 지루한 흐름과 어려운 흐름을 만들고는 있는데 외인들이 수급 상황에서 보면은 정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있어요. 최소한 현재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식들이죠. 요 자식들, 요 자식들. 콜 매도 쳐놓고 있어가지고 시래기 매수해놓고 하방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 보면서 적정선에서 내일 종가를 만들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겠지 외인들한테. 자, 자 일단 그러한 분위기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은 8월 달까지 행보를 외인들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볼게요. 지금 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외인들이 주말에 봤던 것은 홀도 매도가 좀 있었어요. 풋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도 매도가 있었는데 매수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어렵죠. 그래프로 보기. 지금의 누적으로는 외인들은 상방이란 말이에요. 310 위로 올라가야지 되는 구조예요.
근데 기관놈의 새끼들이 하방을 가고 있으니 이거 맞추기 적절하게 타협선에서 탑을 보겠지. 그죠? 어디서 맞출지. 근데 차월물을 보면은 회원들은 어정쩡하게 양다리 상방이 조금 큰 양다리를 놓고 있고 개인들은 하방을 품매수 최근에 엄청나게 했잖아. 그래서 하방을 보고 있고 외인들은 제로섬이니까 상방이겠죠. 당연히. 외인과 개인들이 주로 반대 포지션 가져가니까 300 지지선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300이면은 300이면은 지수상으로 300이면은 2780이죠. 300에서 305, 302.5, 2300을 지지선으로 잡고 외인들은 지금 포지션을 구축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이게 뭐 수익 구간을 따지면은 그러하지만 아래쪽으로는 워낙 내려놓고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인 구조인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갈지 그리고 과연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지수를 일정 부분 올려주는 모습이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이제 이번에 CPI 8월에 CPI 8월에 발표되는 CPI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예상이 되는 분위기잖아. 네. 유가도 내려오고 원자재 가격도 내려오고 등등등등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6월 하순부터 6월 말께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7월 달에 나오는 결과가 8월에 발표될 텐데 그거는 충분히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런 생각하면 이 관여도 높은 사람들도 걔네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 내일 발표되는 지수가 CPI 지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거는 내려올 거야라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상황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외인들은 조심스럽게 차월물을 윗방향으로 구축을 해가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씨 차월물을 300을 놓고서 도박을 하고 있구만 개인들이. 물량이 언제가 바뀌긴 할 텐데 자 그렇게 이제 지표와 상황들을 놓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뭐 내일 금통이 있어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빅스텝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0.25bp 갈 것이냐 25bp 갈 것이냐 0.5 50bp로 갈 것이냐 뭐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금리의 영향은 한국은행의 금리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금리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왜 그럴까? 참. 미국 우리는 미국인가? 미국에 포함된 나라인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술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주가 되니까. 자, 그래서 물가가 빨리 인플레가 안정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의 그 기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위기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자산 거품 붕괴를 주장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무조건 2천 이탈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통 좋지 않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봤듯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 육박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터지면서 폭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붕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동산 끝났다 폭락할 거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좋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나 거리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힘들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V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루하게 이렇게 가면 다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돼요.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일요일 날도 보여드리고 낮에도 보여드렸지만은 한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계속 자료는 보고 있는데 S&P 500의 하락 파동 다 나오고 반등 중에 한번 눌리는 자리고 이런 것들도 그죠? 테크놀로지 섹터의 자금 유입이 12년도에 중반부터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스마트 머니도 최근에 가파르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S&P 500 쪽에 빠지고. 그다음에 특히 의미 있는 게 요거예요. 지금의 현재 위치는 여긴데 항상 그리고 나서는 평균적인 데이터로 이게 이렇게 보면 나오겠다. 자, 봅시다. 평균 데이터로 1년 뒤에 30 미디엄 리턴이 39.6% 상승했네요. 그죠? 그다음에 평균 리턴 에버리지 리턴이 37.7% 상승을 했네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나스닥 기준. 여기서의 이러한 흐름의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나올 수도 있겠죠. 이만큼 내려온 적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꺾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게 이제 이번 CPI가 중요한 지표가 될 테니까 이제 다음 달 CPI가 어떻게 변곡점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쳐놓고 자, 어려운 부분이지만 침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흐름은 봐야지 돼요. 그러니 지수가 V자 반등하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나타나는 게
윤곽이 드러나거나 아니다라고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수 흐름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완만하게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보여지는 모든 지표들은 다 바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2년도 하락이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폭이라고 하고 S&P 500 인플레이션 보정해서 놓고 볼 때는 자 그런 것들로 볼 때는 미국을 기준으로는 지표들은 상당히 바닥 권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V자 반등 형태가 나오면은 종목들이 튀어올라고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1월 페닉스 이후로 일정 부분 반등했을 정도까지도 나와서 흘러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 미치게 환장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자, 분명히 현재보다 좋아지긴 할 텐데 어느 시점부터 빠르게 갈 것이냐 완만하게 갈 것이냐 투자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코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환율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도 좀 주목을 잘 해야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이게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내려왔다가 반등시켰고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내려오다 반등하고 보통 바닥 다지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약간의 만일에 그러한 모습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인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오늘 미국이 적절히 좀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S&P 500 선물로는 S&P 500 선물을 볼게요. 이게 저항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렸죠. 3,900까지 눌리는 자리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과연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래 꼬리를 만들고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단봉으로 이 정도로만 음봉이든 오늘 이제 개파락을 하겠죠. S&P 500 지수는 나스닥도 그렇고 뭐 올라가면서 양봉을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럼 패턴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거는 선물이니까 밀리다가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나 지금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야선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독일은 지금 뭐 0.8 정도 하락 중이고 그 패턴을 놓고 오늘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어떤 모습 만들지를 확인하고 어, 요때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아래 꼬리 만들어 놓고 다음날 갭 떠서 양봉 만들었듯이 또 한번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선 위로 올라오기 위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만기가 목요일이잖아. 그 다음 날이잖아. 수요일 날 미국장 상황에 발표하고서 확 띄운다. 불린다. 목요일이 우리 만기잖아. 만기 맞춰야 되잖아. 목요일 날 갭 띄어가지고 뭐로 누를 수도 있죠. 아니면 연속으로 올리거나.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외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을 한 번 더 하느냐에 따라서 돌파를 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캡 띄어서 음봉으로 누를 것이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내일 뭐 여기로 왕창 콜 매수까지 하고 푼 매도는 많으니까 콜 매수까지 해주면서 올린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한 번 더 쭉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몇 가지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차월물도 일단 상방 비중이 좀 더 큰 상황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일 거예요. 글로벌 파생 만기고 미국 또 옵션 만기고 하니까 또 치르고 가야 될 이벤트니까 다음 주부터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 아, 그래. 다음 달부터는 확실히 빠지는 거야. 인플레 잡히는 거야. 정점 찍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봐도 뻔한 거잖아.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내려오는 중이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 커요. 지저분하고. 이제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쪽에 수급이 기관들 수급이 프로그램 걸려가지고 외인들은 이제 규모가 적어졌는데 기관들 수급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괜찮았던 종목들 다 망가뜨려 놨어요. 추세도 잘 타고 가고 회사도 괜찮은 애들 다 망가뜨려 다 망가뜨려. 망가뜨려 놓은 상황에서 내가 여유가 있고 길게 본다고 하면 줍줍하기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줍줍줍줍. 자,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하반기를 보면은 외인들이 아까 선물 2만 1,000개 매수했잖아요. 그죠? 2만 1,000개. 여기 4만 5천 개 이상 매도를 했었다. 여기서부터 4만 5천 개. 수익 많이 났겠죠. 매도를 했으니까 선물. 기관 연기금이 엄청나게 도와줬지 뭐. 연기금이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무진장 매도에 때려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외인들이 2만 1,000개를 매수했어. 9월물, 10월물, 12월물, 9월까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 9월까지 이만큼 갈 수 있을 것인가. 9월물만이 아니라 12월물도 그렇게 매수해서 오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12월 때까지 계속 선물이 누적으로 매수로 늘어난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을 것인가. 최대치는 2,700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누적 외인들의 선물 매수에 좀 초점을 두고 왜 지금 올해 6개월 내내 기억이 남거든요. 매번 체크해도 누적으로 계속 선물 매도였거든. 외인들 계속 매도를 일관했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고 있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량이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금액은 좀 낮아졌지만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요. 연두색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다가 피크 치고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외인들이 누적 선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는 상방의 비중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겠죠. 계속 좀 체크해 갈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 나오더라도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비중 차지하는 수급 구조 중에서는 외인들의 선물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으니 계속 좀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나마 수급 구조로는 외인들이 이번 달, 다음 달 선물 상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거죠. 안 좋은 이야기들 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 쉽지 않은
상황 연속인데 오늘은 종목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 요 정도로서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할 텐데 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트레이딩 하기도 녹록지는 않을 분위기니까 적절히 좀 활용하시면 될 거고 아까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죽을 만치 힘들 때,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좀 견뎌내고 기운 내고 가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 조금 더 기운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낮에 방송한 것도 있고 방송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시황 시나리오들 좀 이야기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목요일날 만기날 저녁에 한번 또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